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다른 빅테크 종목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일하게 150%나 넘는 폭등세를 기록한 것 또한 오늘 폭락세의 바탕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개별 악재는 없었지만 증시가 순환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엔비디아의 매력이 약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은 낙관일색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달 말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권고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를 압박하는 블랙 웨일 출하 지연이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호퍼 반도체가 그 공백을 메우고 블랙 웨일이 출하되면 엔비디아 매출은 또 한 번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윌슨 모건스탠리 수석 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서 증시는 이미 연착륙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은 21배로 사상 최고 수준이라면서 추가 반등 여력이 적다고 예상했습니다. 마이크 윌슨은 AI 테마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테마를 찾기 시작했다라면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따라잡기 시작할 때라고 전망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의 동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8% 가까이 떨어지고 AMD도 8% 가까이 떨어지고 TSMC도 6.6% 하락, 브로드컴도 6% 이상 크게 반도체 종목들도 모두 낙폭이 컸습니다. 시장 약세 속에서 AI 거품론이 다시 제기가 되면서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가장 고평가된 섹터를 먼저 강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평가된 섹터가 바로 기술주, 특히 반도체주였습니다.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이 25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중에 대형주 30곳을 묶어서 발표하는 지수예요. 한마디로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급 종목들만 모든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표지수 다우를 봤었는데 지금은 30개 종목으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500개 종목으로 S&P 5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규칙 중에 하나로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종목과 가장 낮은 종목의 배율이 10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문제는 인텔의 주가가 최근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이 규칙을 깨졌습니다. 인텔은 8월 중에 28% 하락했고 9월 첫 번째 지금 거래일에서 8.8%또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인텔의 장 마감 주가가 20.1달러였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 중에 가장 주가가 높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가 598.68달러로 인텔의 30배에 달합니다. 10배가 아니라 3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종목 구성 변동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텔이 당장 다우지수에서 제외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인텔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나왔었습니다. 만약 인텔이 다우지수에서 제외가 되면 주가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ETF 상장 지수 펀드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들이 다우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지수들을 따라가는 패시브 ETF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텔을 대신할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반도체 절대 강자였던 인텔이 파운드리와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고 최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최종 실적이 16억 1천만 달러 적자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체 직원의 15%에 달하는 15,000명을 감원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 파운드리 사업 매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 4년 반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동안 따라왔었죠. SOXX. 근데 이거와 비슷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2021년 4월에 만든 ICE 반도체 지수를 추종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ICE 미국 반도체 지수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ICE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한 달 또 1년 또 연중 5년 확인할 때 주로 SOX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대 반도체 ETF죠. SMH는 오늘 각각 SOXX 7.6% 하락, SMH 7.5% 하락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1일 기준 코로나 사태 때 2020년 3월 18일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TQQQ와 함께 상당히 많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SOXL은 무려 오늘 하루에 22.5%나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0%도 아니고 22.5%나 폭락을 하기 때문에 결코 웬만한 강심장 가지고는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역시 같은 날 2020년 3월 18일 그때 25.9% 폭락했었습니다. SOXL이 25.9% 그날 코로나 때 한창 때 25.9% 최대 폭이었는데 오늘 22.5%나 그날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악의 하락 기록은 그때 이틀 전 2020년 3월 16일 그때 18.5%였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한 반 정도 되죠. 떨어진 폭이 말이죠. 세 반도체 관련 ETF 모두 하루 기준 4년 반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낸 것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 모든 구성 종목이 일제히 하락을 한 탓입니다.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주들도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애플 2.72%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1.85%, 메타 1.83%, 테슬라 1.64%, 아마존 1.26%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뚜렷하지 않은 침체 우려 속에 급락을 했지만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소웨이는 이번에도 또 달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버크셔 해소웨이가 지난달 말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추가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약 2110만 주를 팔아서 7월 중순 이후 누적 62억 달러어치를 처분했습니다. 버크셔 해소웨이는 오늘 0.19%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